예, 그림으로 보는 과학 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8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이제 게시된 거고, 뭐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뉴스 제목을 보면 미국 FDA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떴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약간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준비 기간이죠. 이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언론에다가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혈장 치료제를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되게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이제 FDA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마치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제가 기계주행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생명 쪽이나 생물 쪽은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라는 건 대체 뭐냐? 그거랑, 그 다음에, 뭐, 치료됐다면, 저희 첫 시간에 뭐, 백신 얘기를 했었는데, 백신이 아니라 이건 뭐 되게 대체제로 훌륭한 거 아닌가? 근데 왜 FDA에서 그렇게 뭐, 승인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첫 시간에 모셨던, 저희 그 양회정 박사님이랑 김선자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죠?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지금 3단계로 갈지 지금 정부에서 막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 마스크를 끼고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그 양회정 박사님, 이게 혈장 치료란 게 뭔가요? 혈장이라는 말이 우선 그 일반인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혈장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를, 사람 피를 뽑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뭐 죽어 있는 사람이든지 죽으면 피가 안 나오겠죠. 이게 어쨌든 피를 뽑아서 보면, 이거를 이제 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피 안에는 세포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히 잘 아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적혈구, RBC라고 이야기하죠. 레드 블러드 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냥 한 입으로 이렇게 앙 물어가지고 자기가 삼켜버리는 대식 작용을 하는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무거워서 이제 이 혈액을 원심 분리를 시키면 이 무거운 세포는 밑으로 쫙 깔아앉고 맑은 물만 위에 뜨는데, 그 뜨는 맑은 물을 혈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심 분리라는 게 피를 뽑아서 어떤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뱅뱅뱅 돌리는 거죠. 그렇죠. 되게 빠른 속도로 뱅뱅뱅 돌리다 보면 원심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거운 물체는 바깥으로 자꾸 쏠리려고 그러고, 조금 가벼운 거는 거기서 떠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원심 분리를 해보면 이제 무거운 세포류의 것들은 저쪽 바깥쪽으로 다 쏠려서 가라앉고, 이제 맑은 뭐 물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거를 혈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혈장, 맑은 피의 맑은 물만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는데 치료제로 쓰는 게 혈장 치료제예요. 근데 혈장에 뭐가 있길래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항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첫 번 시간에 얘기했던 경찰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거를 전부 다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항원을 잡아먹기 위해서 경찰관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그 경찰관을 많이 만드는 그 작업을 후천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수많은 아군 경찰관을 항체라고 부르죠. 항체는 종류가 많아요. 한 대충 5개까지 이제 종류로 나눠지는데, 항체를 만드는 그 세포가 T림프구.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에서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거든요. 그 T림프구와 B림프구 모두가 우리의 우군인 경찰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서에서 우리의 아군인 B림프구에서 항체를 이제 5가지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 A, M, D, E 이렇게 5개를 드디어 점점 어지러워지려고 그러는데요. 그까지만 안 해도 돼요. 근데 혈장에 요 B 림프구나 T 림프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면역 글로불린을 혈장에 이제 녹여 있는 거, 혈장. 그렇게 보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항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면, 항체는 거의 뭐 대표적으로 5종류가 있고 그 종류의 항체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피가 아까 피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피를 뽑느냐고 물음을 던진다면 뉴스에서 얘기하면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로부터 피를 뽑아내는 거겠죠. 그래야만 치료제로 쓰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그 사람의 혈장에는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많기 때문에 예. 혈장만 예. 뽑아내서 중증 환자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한테 요거를 이제 투여를 하면 네. 이미 본인의 그 몸에는 이제 경찰관이 많이 없었는데 외부에서부터 비록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경찰관이라고 할지라도 아군을 수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관을 수입하는 거예요. 딴 나라에 있던 경찰관을 원군을 받는 거죠. 지원군을 받는 지원군을 거네요. 받아서 이제 다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농축해가지고 네. 이제 만들고자 이제 여러 회사에서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농축하면은 경찰관 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요거를 이제 조금만 이렇게 투여를 하더라도 네. 효과가 많게끔 그렇게 치료제로 만드는 게 혈장 치료제죠. 잘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단박에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혈장을 뽑아내는 게 아까 뭐 사람의 피를 뽑아낸다고 그랬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의 몸에서 결국은 뽑아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출된 직후에 뽑아내면 뭐 바이러스만 나오겠죠. 그죠? 뭐 아무 쓸모없는 피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항체들, 그 B림프구, T림프구에서 생성된 항체들이 어느 정도 피크점에 이르렀을 때, 네, 넉넉하게 있을 때, 그때 그 환자로부터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혈장을 뽑아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농축을 시키면 그게 결국은 혈장 치료제가 된다. 네. 빙고! 저는 뭐, 제가 전공이 지금 기계공학이 맞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긴급 승인한 거는 조금 차이를 두자면 혈장 치료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혈장 뽑은 거를 그냥 환자한테 수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혈장 치료고, 이제 아까 또 박사님 후반에 말씀하셨던 혈장 치료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 절차 중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뭔가 정의가 분명해야겠네요. 혈장 치료를 승인한 건지 혈장 치료제를 승인한 거지. 그러면 요거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걸 읽으신 분들도 혈장 치료제와 혈장 치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그걸 고농도로 농축해서 약간 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게 혈장 치료제라고 한다면 혈장 치료는 긴급하게 진짜 이렇게 치사율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진짜 위험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 뭐 뽑아낸 피에서 얻어낸 혈장을 그냥 직접 주입하는 그런 치료 과정? 뭐 요거라고 구분을 지어 생각한다면 FDA에서 승인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 시간에서 이걸 정확하게 지금 딱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은 실은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찾아본 거에 의하면은 그 이제 회복기 환자들에서 채취한 혈장은 항체 농도가 당연히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죠. 항체 농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 그걸 이제 중화항체라 그러는데 그 중화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표준화된 검사 방법이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게 아마 미국 FDA에서도 약간 미심쩍어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게 이게 원인이 아닐까. 승인은 했으나 네. 요즘도 지금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지금 뭐 1몇만 명인가요? 4만 명. 네, 4만 명. 그렇게 보고되고 있죠.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개발을 러시아처럼 이제 뭐 임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 그냥 하는 것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그런 혈장 치료를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백신 개발과 완전한 대체제 형태로 제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온적인 자세는 취하고
하지만 긴급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백신이라던가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신약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그 단계 약간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요 혈장 네. 항체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볼라나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 때도 이 혈장 치료는 계속 해왔고요. 그렇지만 뭐 예후가 좋다 정도지. 그리고 요번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4월에 네. 그 중증 환자 2명 대상으로 네.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어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5명인가 혈장 치료를 네, 혈장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임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혈장 치료제. 네, 혈장 치료제 지금 임상 2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한 거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옵션으로 치료제 옵션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효과는 이미 사실은 입증이 됐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은 패스하고 임상 2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임상 2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백신 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이제 용법이라던가 용량.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혈장 안에 항체 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고용량, 중용량, 그다음에 저용량으로 해서 뭐 고용량은 뭐 10, 그다음에 중 5. 그램, 그다음에 저용량은 2.5g. 요렇게 해서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시간에 그 코로나19 러시아에서 임상승인했다고 했을 때 그 백신과 이 항체 치료제의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 백신은 실은 좀 힘이 빠진 약간 무해하게 만든 약화된 바이러스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백신이란 건. 그죠? 그렇게 해서 안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면역 시스템에서 B림프구, T림프구에서 항체가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자연 항체가 생성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가짜 항원인 셈이죠. 뭐 그거를 백신이라고 부른다면 혈장 치료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항체 자체네요. 그죠? 항체 자체를 주입해서 들어온 바이러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경찰관들을 막 풀어내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극단적으로 반대네요. 그죠? 하지만 뭐 치료 효과는 어쨌든 둘 다 있고. 그쵸. 예.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거는 스스로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 백신의 개발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그쵸. 맞나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혈장 치료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그 단계까지의 어떤 이제 치료가 없으니까 어떤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궁극적인 건 아니고 한계도 있죠. 왜냐하면 혈장을 공여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 받는데 6에서 한 7리터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헌혈하면은 300-400 저 안에 몸무게 미달로 헌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누군가 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300에서 400cc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공여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뉴스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법으로 언급되는 거에 역시나 여전히 백신이 훨씬 많이 언급돼 있고 혈장 치료제라는 건 실은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되게 뜸하게 본 거였거든요, 이 기사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오늘 좀 뉴스거리로 삼아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혈장 치료가 뭔지 그리고 이거의 어떤 한계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양혜정 박사님이랑 김선재 박사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좀 좋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뉴스 이만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거죠? 다음에 자꾸 생명공학 관련된 자꾸 뉴스거리를 자꾸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기계공학적인 어떤 뉴스가 많으면 좋겠는데 다 요즘은 생명의 시대인지 굉장히 많고 양혜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방송 때
달 멀어지고 뭐 얘기할 땐 되게 그 볼륨이 되게 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 두 분이 오늘 막 붙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우렁찬 소리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